안녕하십니까. 늘 긍정과 희망으로 기적을 일으킬 사나이 박시다TV 간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용하고 있는 CBD 오일에 대해서 금기시된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꼭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아마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CBD 오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데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는 것일까요? 현재 제가 복용하고 있는 CBD 오일,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만약 가짜라면 제가 왜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이렇게 복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저 박시다TV 간다 혼자만의 사례로 오직 CBD 오일이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약효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사례가 수천만 명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또한 그러한 사례를 받쳐주는 의료적, 의학적, 과학적 증거가 넘쳐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나름대로 다양한 대체요법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채소 위주의 식단과 좋은 물과 공기를 마시면서 암 치료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식물, 버섯이나 산삼, 특정 식물을 먹고 암을 치료했다고 하고, 또 지금의 저는 구충제와 CBD 오일, 기타 보조제와 식습관으로 암을 고쳤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CBD는 가짜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의 치료법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지금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입니다. 왜냐? 이런 암치료의 대체요법들이 그 어떤 방법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가 되어지지 않았기에 호기심으로 신기하게는 여겨질지언정 진정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믿어주지도 않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충요법에 대해서 약 1년 6개월 전 조 디펜스 씨에 의해서 암치료에 부작용이 없는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였습니다. 시한부 3개월을 맞이했었던 사람이 지금의 시간까지 살아있는 것도 어쩌면 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노릇이죠. 당시 시한부 판정을 3개월가량 받으신 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개 병원에서는 손을 놓고 마지막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죠. 울고불고 병원에 매달려도 들려오는 답변이라고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학계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구충요법과 CBD 요법을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면 이건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가망 없다 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으니 신기하겠죠? 그럼 병원에서는 예전보다도 몸이 좋아졌으니 임상을 해보자. 또 이 환자는 다시 한번 의학계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왜냐? 너무나도 나약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으니까요. 아닙니까? 가망 없다고 했잖아요. 손 쓸 수 없다면서요. 그랬던 환자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오니 신기하고, 본인이 손을 대서 이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
영웅이 되어서 학회에서 또 다른 논문을 발표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우린 실험용치가 아닙니다. 저는 저 스스로 선택을 했고 좋아졌습니다. 누군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냐 혹은 죽을 운명이 아니라서 살아있다라고들 하지만 아니요. 전 제 나름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으로 인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판단하기 앞서 잘 되었으면 축하해주고 못 되었으면 안타까워 해줘야 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구축요법과 CBD, 커큐민, 비타민 E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구축요법과 CBD요법, 나라에서는 다 무시하고 금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이 상황에서 누군가 구축요법만으로 나는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축하해드립니다. 구축요법과 CBD요법을 병행해서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또 변함없이 응원과 축하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구축요법과 CBD요법을 모두 해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면 제 가슴이 정말 무너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구축요법을 하시던 분이 CBD요법을 하고 있는 저희에게 CBD요법은 아니다, 구축요법만이 답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조금은 어이가 없습니다. 구축요법과 CBD요법은 우리가 개인이 관리하며 개인이 선택할 일인데 어떤 한 개인이 CBD는 가짜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어떠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 혹은 구축요법 중에서도 이것이 맞는 것 같으니 이것을 해보아라고 해도 저는 저만의 긍정이 있었기에 처음부터 제가 하고자 했던 방식을 꾸준히 해 나왔을 뿐 다른 건 없습니다. 목숨 중에 소중하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인의 목숨,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목숨 가지고 장난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CBD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그건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CBD 수입이란 이야기만 들어도 관세청에서 막아서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복용하고 있던 CBD 오일 판매 중지, 왜 중지되었는지 아시나요? 왜 햄프시드라고 임의의 표시를 해서 수입을 하는 것일까요? 식약처에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THC 성분이 우리나라에서는 0.1 미만인데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복용하고 있던 CBD 오일이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CBD 함량이 5%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넘어섰기에 더 이상 수입이 금지되고 미국의 한인들이 우리나라에 CBD 오일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지만 막아서는 기간이 너무 많아서 쉽게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CBD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한국 돈으로 2-3만원 정도이면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50만원 혹은 100만원 가까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에서는 CBD를 정제할 때 한 번이면 되지만 우리나라에 맞는 THC 기준과 CBD 함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작게는 3번, 많게는 5번 정제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인건비나 정제 과정에 있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번외로 우리나라의 알벤다졸, 사람용 구충제가 미국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사람용 구충제가 미국에서는 얼마나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의 환우분들은 무엇인가를 의심하고 그런 환우들을 뒤흔드는 것이 아닌 각자의 선택을 잘 이끌어주고 잘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편파적으로 하나를 특정지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러니까 5월 13일에도 CBD 오일을 구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구입 복용하던 것도 더 이상 오일이 없다고 하여서 미리 힘들지만 한 병을 더 구입했습니다. 제가 왜 구입을 했을까요? 누군가 이야기하는 식용유 정도의 오일을 비싼 돈을 주어서 왜 구입했을까요? 제가 바보인가요? 저는 제 나름의 확신과 신념, 그리고 병원에서의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병원에서의 치료나 과학적 근거 외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구충요법 및 CBD요법의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구충제요법 혹은 CBD요법의 좋은 사례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방법들을 더 이상 연구하지도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지요. 이제 곧 우리나라에도 의료대마 CBD 오일이 자리 잡겠죠. 다들 아시죠? 2020년 안동의 지역에 산업용 햄프 특구란 명칭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존에 수입해서 복용하던 것보다 가격이 낮아지고 나라에서 규제하는 정도의 CBD 오일을 손쉽게 구입 복용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마 오일과 햄프 오일에 대해서 헷갈려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햄프는 산업용이란 말에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차후에 만들어질 햄프 오일은 모두가 그럼 가짜인가요? 산업용이 아니라 의학용으로 불리려면 대마 오일이라 칭해야 되지 않나요? 모두가 너무나도 헷갈려하는 숙제인데 단순해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마 오일은 강력한 THC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마약 성분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죠. 그럼에도 왜 햄프 오일 사업에 몇백억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대마시에서 추출된 오일에는 암치료 및 뇌전증 환자에 특히나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상급의 대마 오일이라면 더욱더 좋겠지만 허용이 금지되어 있기에 지금의 오일을 복용하고 있는 것이며, 약으로서 이 오일의 우회성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다른 진통제, 항암제가 무해하다고 보여지지만 매년 수천 명이 그것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약을 찾는다면 저는 대마 오일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허용만 해준다면 우리가 직접 기를 수 있는 식물이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약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는 양파나 대파, 마늘과 같이 매 한 가지죠. 대마가 약으로 재배될 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체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체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저처럼 다리가 부러졌다면 의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외과적인 행위일 뿐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화학품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CBD 오일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제가 살기 위해서 제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복용하고 공부하는 환자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구충제 관련 CBD 오일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꾸준히 복용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긍정과 희망, 기적을 외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늘 긍정과 희망으로 기적을 일으킬 사나이 막시다 TV 간다였습니다.